안녕하세요. 의정부일지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김원석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운동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같이 말씀 나눠주실 두 분의 교수님 모셨습니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박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에 있는 이규배입니다. 이제 겨울철 운동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움츠러들고 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운동도 훨씬 더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겨울에는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박혜영 교수님, 오늘 이제 말씀하실 것 중에서 겨울철에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고 위험도 좀 높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주의할 점이나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추운 겨울철에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온을 잘 하는 것인데요. 동상이나 저체온증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 코끝, 머리 이렇게 노출이 심할 수 있는 부분, 추위에 취약할 수 있는 부위를 잘 보온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실외 운동에서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추운 겨울이니까 실내 운동을 또 권장하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좀 밖에서 걷는 걸 저는 사실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나가면은 저도 이제 항상 준비하는 게 이제 장갑 같은 거는 꼭 항상 끼려고 하고요. 손이 차가우니까. 근데 이제 실내에서 하는 게 이제 어떤 부상이나 뭐 차가운 어떤 뭐 위험성, 뭐 동상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실내 운동이 이점들이 많은데 사실은 밖에서 하는 것도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동하는 게 지루하잖아요. 운동하는 게 지루해서 이렇게 주변 환경 좀 변하는 것도 하면 운동도 조금 더 재미 붙일 수 있고, 그러고 이게 막 똑같은 어떤 트레드밀에서 걷는 것보다는 지형을 이렇게 다른 곳을 이렇게 걷다 보면 뭔가 좀 더 민첩하게 대응도 할 수 있고, 뭐 이래저래 좀 잘 준비만 해서 한다면 실외 운동도 저는 뭐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외 운동 하기 전에 이제 모든 운동 제일 중요한 거는 준비 운동 먼저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고요. 뭐 스트레칭이 되었건, 뭐 운동 시간 내가 한 1시간 하겠다 하면은 뭐 10분, 15분 정도 스트레칭 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내가 뛰고자 한다면은 가볍게 걷는 걸로 시작하는 천천히 시작하는 그런 게 좋겠고, 끝나고 나서도 좀 이렇게 스트레칭처럼 또 한번 마무리 운동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보통 이제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중요한 거는 사실 각 개인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를 수가 있어서 부상을 방지하면서 겨울철에 밖에서 할 수 있다면 밖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실내에서 부상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통된 거는 확실히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 사실 추워서 이제 여름철이나 뭐 날씨 좋을 때보다 훨씬 더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제한되는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무래도 겨울철에 온도보다도 체감 온도가 있잖아요. 체감 온도가 보통 영하 15도보다 낮아지면 또 겨울에 바람도 많이 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동상, 저체온증 같은 위험도가 현저히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 적당한 운동 강도나 시간에 대한 것이 다른 계절과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그런 추위에 노출됐을 때 위험성을 고려해서 그런 예를 들어 손발이 좀 무감각해진달지 따끔거린달지 동상을 시사하는 증상이 생기거나 체온이 낮아지는 그런 징후가 있을 때는 즉각 운동을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성 질환자 분들은 평소에 본인의 신체 활동 루틴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 겨울철에도 그 운동량을 지속하는 것이 건강 관리에 제일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늘 밖에서 산보를 하루 30분씩은 꼭 하셨던 분이라면 겨울철에도 보온을 잘 하셔서
빙판길 아닌 곳 안전하게 똑같은 운동량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질환이 있을 때는 차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되는 게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 따뜻하고 이 습유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수영 같은 실내 운동 쪽으로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운동이 됐든 본인이 평소에 했던 운동 그리고 할 수 있는 운동을 잘 상의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좀 적당한 강도라는 거가 뭐 이제 쉽게 생각했을 때는 다음 날 일어났을 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은 없지만 약간 뻐근하게 느끼는 정도, 그 정도가 자기한테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겨울철에는 이제 사실 계속 말씀해 주시는 보온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두꺼운 패딩만 딱 입고 운동을 한다기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으로 입으셔서 그때그때 맞춰서 한 겹씩 이렇게 이제 줄여가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금방 또 운동을 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덥기 때문에 여러 겹으로 겹쳐서 옷을 입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 가장 안쪽에는 이제 땀을 잘 흡수할 수 있는 합성 소재, 면은 좀 좋지 않잖아요. 면은 이제 습기를 가두고 축축해지고 하기 때문에 면보다는 땀의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소재가 좋고, 그 위에 이제 좀 플리스 같은 소재로 단열을 시켜주고, 또 그 위에는 방수도 잘 되고 통기성도 좋은 그런 재질로 겹쳐서 최소 3겹 정도 겹쳐 입는 게 겨울철 운동에는 좀 적합하고, 언제라도 좀 벗고 입고 할 수 있게 그게 좀 쉬운 옷이 또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규배 교수님께서는 약간 실외 운동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박계원 교수님께서는 실내 쪽에 조금 무게를 두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규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실외랑 실내 중에서 특별히 이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약간 함정 같기도 한데 사실은 이제 정답은 이제 환자별로 다 개개인화 하긴 해야 하고요. 이제 노인 인구인지 어떤 기저질환, 심장질환이 있는지, 뭐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셨는지, 뭐 이런 거 당연히 다 고려하는데, 만약에 좀 꾸준히 운동을 좀 하셨다거나 어느 정도 활동량이 된다라고 이제 외래에서 많이 뵀었던 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실내 활동은 좀 유지를 겨울에 하는 것이 뭐 좋지 않을까. 이제 또 너무 이제 실내 운동한다고 뭐 운동하는 곳에만 실내 운동만 갔다가 또 못 가게 되면 집에만 있게 되고, 또 오히려 너무 이제 위축되거나 또 활동량 줄어들거나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 이제 저강도 그 노인분들이라면 저강도, 이제 웬만하다면은 이제 중강도로 밖에서 실외 운동 하시는 거는 저는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뭐 박계영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실외 운동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자연 환경을 계속 보면서 운동하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또 우울증에도 또 그런 실외 운동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또 실내 운동의 장점은 늘 하던 그 운동 계절에 상관없이 늘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특정한 기구를 이용한 운동을 할 경우에는 실내 운동에서만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을 테고요. 또 추위나 뭐 그런 빙판길이나 이런 데에 대한 위험 고려 없이 그냥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실내 운동만의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요새 워낙 유튜브 같은데 영상이 많으니까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이 많아서 또 실내 운동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별로 다 다른 것 같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다치는 거, 부상 없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또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 그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만 갖춘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내 운동이냐 실외 운동이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외가 가능하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외는 면역력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장점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부상을 생각하면 실내가 조금 더 장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개개인별로 잘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제 모두가 다 건강한 상태면 좋겠지만 각자 조금씩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관절염을 앓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심혈관 질환, 뭐 예를 들면 심장이라든지 뭐 머리 쪽에서 있는 질환들을 좀 앓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호흡기 질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각각 질환들에 대해서 어떤 게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지 이규배 교수님께서 일단 심혈관 질환 쪽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제 그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나 뇌졸중을 예전에 앓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관상동맥 쪽에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에 이제 동맥경화가 와서 좀 그로 인해 후유증이 좀 왔다거나 이런 분들에서는 사실 이제 날이 추워지면서 겨울철 되면서 심혈관 질환 유병률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제 되게 잘 알려져 있기는 해서요. 너무 추운 날씨에 내가 내 건강을 챙기겠다고 심혈관, 뭐 심내혈관 질환 있는 분이 나가서 막 운동을 한다. 뭐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인데 갑자기 뭐 운동하겠다고 나가시는 건 사실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평소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보시고 심혈관, 심내혈관 질환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안전하게 따뜻한 곳에서 뭐 실내 수영을 하신다거나 뭐 어디 회원권을 끊어서 어디 이제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게 조금 더 이롭지 않나. 이제 기저질환이 좀 심한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그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심혈관 질환 말고 예를 들면 호흡기 질환, 천식이라든지 이럴 때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천식이 이제 기도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이제 자극 요인, 유발 요인이 있을 때 악화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겨울철에 차고 건조한 공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출은 급성 악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서 특히 이제 새벽녘에 겨울철 새벽에 조깅을 한달지 등산을 심하게 한달지 이런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차고 건조한 공기가 아니라 실내에서 어떤 좀 환기가 잘 된 관리된 그런 공기를 마시면서 하는 운동이랄지 또 수영 이런 것들은 천식 환자분들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간단히 저도 생각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관절염은 뭐 겨울에 유달리 더 관절이 안 좋아진다, 뭐 꼭 그렇게만 또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하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실 텐데, 중요한 거는 결국 관절은 이제 많이 노인분들 같은 경우 퇴행성 관절염 쪽으로 갈 거고, 결국은 체중이 많이 실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계단을 오르는 것보다는 내려오는 게 훨씬 더 무릎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하신다거나 이러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료 보면서는 이제 수영 말씀을 많이 드려요. 사실 수영이 유산소 운동이면서도 또 어느 정도 근육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관절염에도 굉장히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수영 같은 거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겨울철에는 이제 뭐 호흡기나 아니면 심혈관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이제 어떤 이렇게 혈관이든 다 수축이 많이 일어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극을 조금 피하면 훨씬 더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인 것도 있고 이러면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을 앓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사실 몸도 움츠러들고 이러면서 이제 운동을 굉장히 등한시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럴 땐 정말 운동을 피해야 될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박계윤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 혹시 해주실 거 있을까요? 이게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다, 약간의 기침, 목이 조금 아프다, 뭐 그런 상황에서는 하던 운동을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요. 운동하실 때 뭐 실외 운동을 한다면 마스크를 좀 쓰고 운동을 하는 것도 이제 따뜻한 공기를 또 이렇게 마실 수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이규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실내 운동주의자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로 만약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나름 이게 과학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약간 목 위 증상은 그냥 무시하고 운동하셔라. 그냥 이렇게 가벼운 그냥 목 조금 칼칼하고 기침 좀 나오는 정도. 약간 뭐 미열, 뭐 열은 없는데 미열 그 정도면은 나가서 땀 빼고 운동하시면 좋아지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약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저희 나라 이제 많은 어르신들은 이제 약 많이 좋아하시고 하니까 약간 반대의 어떤 그런 말이긴 하지만 따뜻한 물 드시고 나가서 운동하시고 좀 땀 빼면은 가벼운 호흡기 감염, 상기도 감염 증상 정도는 충분히 우리 몸이 다 회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보통 이제 가만히 있으면 더 빨리 낫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외래에서 많이 드리는데, 가만히 있다고 빨리 낫는 게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에서 결국은 하는 거가 낫는데도 훨씬 더 빨리 이제 몸도 자극이 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할만하면 운동도 좋고 일상생활도 좋고 다 그냥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두 분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겨울철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아니면 꼭 중요해서 네. 해주실 말씀이 있을지 박계원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겨울철 운동 아무래도 따뜻하게 하고 운동을 하면서 또 일조량이 짧으니까 어두워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잘 보이는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밝은 색깔 옷을 입고 운동하시는 것도 또 팁 중에 하나겠습니다. 이제 우선은 자기 몸을, 자기 병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운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을에 여름에 어떻게 운동을 해왔는지 본인은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시던 대로 하시고요. 모르겠으면 동네 가정의학과 주치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아프지 말고 다치지 않고 적당한 정도 수준에서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거고, 겨울철에 그런 걸 놓치기가 쉬우니까 조금 더 신경 쓰신다면 좋게 건강 관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교수님, 저도 같이 나왔지만 네, 다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눠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